안녕하세요. T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도시개발법의 진입로, 즉 현황도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의 이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현황도로 이용권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한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면기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 179에서 183쪽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사유도로는 1982년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대의 일부를 1989년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 변경한 것인데, 지난 20여 년 동안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했지만 이 도로가 건축법 도로 지정 등 공도가 되지 못한 사례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건 그림에처럼 경계와 도로 등이 반듯하지 않은 것을 반듯하게 잡으면서 환지를 하고 땅 모양을, 그리고 도로도 도로 상하수동 기반시설을 제대로 깔은 것이죠. 이 사유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된 대로변의 상업용 토지의 뒷필지를 분할하여 지목이 도로로 만든 것으로, 분할로 인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된 도로가 아닌지 다음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로는 공공시설이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4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인 도로는 지자체장이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는 모두 공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99년 8월 9일 제2조 용어 정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가로 도로란 대지의 효용 정진을 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그러니까 도로라 하더라도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 대지의 효용 정진을 기할 수 있는 도로와 공원, 광장, 하천 등등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관리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설치된 공공시설은 법령, 규약, 정관 또는 시행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구획정리 사업은 지자체 국토부가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조합 또는 토지주가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주가 만든 조합의 규약 또는 정관 또 그리고 시행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유도로는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7년 후에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지목을 대해서 도로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도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도는 아니지만 건축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유자가 분할한 것이라면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가권자는 건축법 도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은 막다른 사유도로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도로가 만들어진 경위, 그리고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 또는 법령에 의해서 제한된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두 번에 걸쳐서 분할한 이유를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대로가 있고 왼쪽에는 구획정리 사업 때 만들어진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도는 필요에 의해서 구획정리 사업이 완성된 후에 지목이 대인 걸 도로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아파트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주로 근생주택들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고층에 대로에 접한 고층의 오피스텔이 허가된 상업용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친 분할 사유를 살펴보면 이 가운데 빨간색의 사도는 원래 그 오른쪽에 그 대지와 한 필지였는데 반은 잘라서 오른쪽 오피스텔 부지로 붙이고 나머지 반은 도로로 지금 사도로 만든 것이죠. 이 사유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근거를 두 번의 분할된 서류를 보면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오피스텔 사업계획 및 허가 신청서를 살펴보면 시행자가 이 토지를 매수해서 분할한 이유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지를 오피스텔 부지로 쓰면 훨씬 더 이익이 많을 텐데 그걸 잘라서 지목을 도로로,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도로로 바꿀 때는 그만한 다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바꿨을 거라는 겁니다. 이 현황 도로는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될 때는 지목이 대이였는데 1989년 그 대지를 분할하여 일부는 도로로 또 일부는 오른쪽 오피스텔 부지와 합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할 및 지목 변경 신청 서류를 통하여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목이 도로인 곳에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 등으로 배타적 사용을 하려면 허가청에 별도의 신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이 도로가 공도는 아니더라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거나 또 이웃 주민들이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웃 주민의 사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 주차장 신고는 수리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현황 도로는 오피스텔 사업 시행자의 소유이지만 건축허가 당시 이 현황 도로 소유권을 허가청에 기부 체납하였다가 6개월 후에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된 근거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기부체납에 관한 규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체납 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대상지 내 건축물 등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한다. 그러니까 개발행위와 운영지침 2-6-8에 의하면 지목을 도로로 바꿔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은 허가청이 기부 체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기부 체납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계약으로서 증여 계약이 해제된다면,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했다가 그걸 취소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는 그 소유에 관한 처분권뿐만이 아니라 사용 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 라고 대법원 96-2058일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부 체납을 했다가 다시 환원되면, 돌려주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까지도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또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한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는요.
즉 당시 오피스텔 허가 관련법에 의한 진입로 규정을 맞추기 위하여 개설된 도로이거나 아니면 건축법에 의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지를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 바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하였다면 당시 이 건축 허가 서류 등을 보면 그 공익적 목적에 맞게 지목을 도로로 바꾼 그 공익적 목적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25년 이상 자유롭게 사용해 왔고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주차장 내지 출입구로 사용했던 도로를 사유라는 이유로 도로 점유자가 기득권,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지자체장은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과 기존 도로 이용자의 공익적 권리를 비교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약 25년간 주변 소유자가 이용한 민법 294조에 의한 시효취득 지역권, 그러니까 통행 지역권은 소유자가 변경됐으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맹지탈출로하고 건축가 도로 212쪽에서부터 216쪽을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은 당초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각 필지마다 통로가 있었으므로 그 사유도로 소유자로부터 양보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맹지탈출로하고 216에서 218쪽을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 스스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만을 전제로 허가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 경계를 구분했다든지 해서 처음부터 오피스텔만 사용하자고 하는 그런 도로로 배타적 사용 공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유도로 이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할 수 없을 것이므로 허가청은 이 지목이 도로인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는 허가청이 관리하는 것이므로 소유권과 관계없이 건축법 2조 1항 11호 가목의 법정도로로 보아야 하고, 사업지 내의 현황 도로는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지구 내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별도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데,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법 도로로 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 대지를 분할하여 일부는 사업부지로 합병하고 일부는 도로로 지목 변경하였을 때에 건축법 등에 의한 특혜를 받으려고 했거나 사업 승인 시 기부 체납도 가능한데도 기부를 받지 못했다면 적어도 이 도로를 허가권자는 공도로 만들 근거를 남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토지구획정리 사업 후에 지목이 대인 토지를 지목이 도로로 변경하였다면 이 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된 공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절대성 원리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현황 도로의 공익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허가청은 각종 법령의 틈바구니와 건축법의 경과 규정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들의 고통을 민법 사안이라고 당사자 간 또는 법원으로 떠밀고 있는데, 국토부는 지난 30여 년 동안 대법원이 만든 배타적 사용수익권 법리를 공부해서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권 보호와 이웃 주민들의 이용권을 위하여 현행 법률 및 토지 소유자의 특별한 사정 또는 별도의 의사 표시를 확인한 후에 건축법에 있는 예외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해 줌으로써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적극 행정을 하지 못하고 소극 행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감사원에서 그림처럼 탁상행정, 기존 관중식 행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